정치인들께서 정치 똑바로 하시고 우리 군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에 다시는 우리 군인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지금 뇌리 속에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거 아주 모든 군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반하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이번에도 보시면은 군인들의 총을 막 땡긴다든지 또 그 소화기를 뿌리고 그다음에 밀치고, 한 사람이라도 흥분해가지고 돌진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텐데. 계엄령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모든 국민이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하면서 사실 그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런 계엄들이 또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고, 또 포고령이 발령이 되고 했을 때는 진짜 이게 올 게 왔나 보다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여당 대표가 계엄에 찬성을 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빨리 모여서 개회를 할 수가 있었고, 군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몸 숨죽이고 기다렸지만, 하여간 다행히도 그날 저녁에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령이 떨어지면 군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계엄령이 왜 필요한가, 계엄법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급격한 혼란에 우리 사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이 계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거의 전쟁에 준하는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는 제도가 이 계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인들이 이 계엄을 갖다가 평상시에 크게 이렇게 임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로 연구 수준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냥 개념적인 거지 실제로 훈련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는 실제로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냐면 충정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요 진압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소요 진압 장비, 방패, 소요 진압봉, 진압봉이죠. 진압봉도 갖추고 있었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어진 지가 벌써 한 30년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훈련들은 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훈련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707부대는 대체 어떤 부대길래 역사적으로 계엄과 여러 번의 인연이 있는 걸까요? 707 부대는 계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707 부대가 창설이 된 것은 이미 계엄이 없어진 지 마지막으로 실행된 게 45년 전인데, 그 이후에 마지막 계엄 이후에 만들어진 게 707 부대입니다. 707 부대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가 주고요. 이 계엄 업무는 그 업무의 훈련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707 부대가 대테러 임무 부대이기 때문에 즉각 출동 태세 부대입니다. 그래서 즉각 출동이 가능한 부대였기 때문에 엮여진 것뿐이지 임무나 역사, 어떤 배경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707 부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일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수부대, 특전사 부대들이 관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란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707하고 계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부대원들에게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었고, 그건 뭐 평상시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기태세를 잘하라고 그러고 훈련을 이제 잘 시키고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암만 해도 뭐 북한에 무슨 사태가 있는 것 같다, 출동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령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갔으니까 내려보니까 국회였고,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여기 뭐 국회에 테러 상황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런 임무를 받았는데, 국회를 점령하러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인들이니까 우리 군인들은 지금 뇌리 속에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거 아주 뭐 모든 군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반하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또 제대로 그 본인들의 임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과거에 있었던 계엄군의 모습과 이번 계엄군의 태도가 많이 달라 보였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해 못하고 불행한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감정의 동물인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 군인들의 총을 막 땡긴다든지 또 그 소화기를 뿌리고 그다음에 밀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그 녹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그 707 부대라든지 그 외에 그 특전사 요원들은 다른 일반적인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내용 중에서 그 무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이 뭐 무단이 3단 이상인데 많은 사람은 20단까지도 돼요, 다 합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총을 뺏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거 군복무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총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그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그 장면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개머리판으로 쳤든지 아니면은 총으로 비록 대검은 없어도 그냥 찌르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랬으면 갈비뼈가 부러졌을 거고, 또 그 군인들한테 그런 그 소화기 분말을 뿌렸을 때 한 사람이라도 흥분해가지고 돌진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정말 그 일촉즉발이었는가를 저는 보면서 정말 가슴을 조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이러한 그 핵주먹을 가진 사람들이 자제를 한 거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그런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런 걸 보면서 40년 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민간인들이야, 특히 그 남성이 아니고 남자 중에서도 군복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총과 군인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냥 겁 없이 그렇게 땡겼을 것이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예를 봤을 때 이번에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마음과 국민의 보호라는 목적이 충돌했는데, 계엄령 당시 현장에 있던 일반 병사들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황금 법칙입니다. 황금 법칙. 명령은 복종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그 혼란을 반드시 없애십시오. 명령은 복종해야 된다. 다만 불법적인 명령을 복종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이 3살짜리 어린애를 죽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명령이지만 따라서는 안 될 명령이죠.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명령 불복종이 됩니까? 명령 불복종이 죄가 됩니다. 다만 그게 재판장에 갔을 때 이게 불법적인 명령이었다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자기의 상식으로 거절을 하지만, 거절을 했을 때 자기가 불법적 명령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은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그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초급 장교, 병들의 입장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문제는 그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령급 이상 또 장군들이 이거는 그 정도의 경륜과 위치면은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면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아예 이런 출동이 없었죠.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명령을 받은 그 고위급들, 이 사람들은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 고위급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밑에 하급 부대원들을 그 현장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명령을 불복종한 사람은 없지만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지시한 그 임무를 완수를 못했어요. 즉 국회를 점령을 못했고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도 못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임무를 실패했으니까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의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애시당초 근본부터가 잘못된 지시였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고 그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께서 정치 똑바로 하시고 우리 군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에 다시는 우리 군인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